너 어디 가냐? 탈출하냐? 아니 니들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거냐? 알았으니까 들어가서 자.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타장입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TMI 썰 풀어주는 영상 2탄입니다. 1탄을 못 보신 분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계속 이어서 주민 시작할게요.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멋들어진 휘파람은 음악 감독팀의 스텝이 불었다고 합니다. 도망가는 태구를 발견하는 도원. 이곳은 중국 두낭의 사막입니다. 태구에게 다가가는 도원을 말이 뒤쫓아가는데요. 감독이 바랬던 그림이긴 하지만 이런 게 실제 가능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말이 배우를 따라가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네요. 정우성 배우가 말을 아끼고 너무 잘 다뤄서 실제 주인인 줄 알고 잘 따랐다고 하네요. 윤태구 맞나? 너 지도 가지고 있지? 너 누구냐? 누가 봐도 그 유명한 장면을 오마주한 것 같은데요. 얌전히 도원에게 끌려가는 태구입니다. 어머! 또 잡으셨어요? 사실 영화 초반에 도원이 멧돼지를 잡아와서 송이가 현란한 칼솜씨로 잡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이게 말도 안 해? 이 씬은 중국 가기 전에 촬영했습니다. 도원이 태구를 사막에서 잡기도 전에 먼저 상상으로 한 연기입니다. 이 장면을 보며 진짜 숨막히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촬영 현장에서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강호 형님이 전날 과음한 상태라 얼굴이 부어 있었다고 하네요. 너 어디 가냐? 탈출하냐? 아니 니들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거냐? 알았으니까 들어가서 자. 마치 태구를 보고 웃는 듯한 느낌으로 창희의 얼굴을 바로 붙였습니다. 이 장면은 한쪽 벽만 세트로 만들고 이 영화의 테스트 촬영본을 틀어놨다고 합니다. 실제 본인의 연기를 보고 웃고 있었다고 하네요. 클라크 게이블의 어느 날 밤에 생긴 일에서 오디오만 따와 깔았습니다. 너 가져가면 바로 윤태구 있습니다. 윤태구란 말을 듣자 트라우마라도 있는 듯 잠을 이루지 못하는 창희. 침대에 누워있는 창희의 뒤태가 삭제됐습니다. 이 한 장면을 위해 3개월 동안 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사를 못할 정도로 배에 힘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독은 예전부터 낮인데 불이 켜져 있는 풍경을 찍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맑은 날 비가 온다는 설정을 하고 거리에 등을 켜서 판타지적인 느낌을 만들려 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의 어두운 분위기를 참고했다고도 하네요. 색이 거의 없는 구조물에 등과 우산 등 소품을 사용해 컬러감을 살렸습니다. 다들 좋은 거야. 난 넌 생겼고 니는 지도 생겼고. 병춘과 거래를 마친 만길에게 창희가 접근합니다. 나 창이야. 박창희. 태구 보라는 듯 만길의 손가락을 자르려는 창희. 굉장히 잔인한 장면인데요. 이거 문다 카메라 와 빨리. 카메라 가져와. 이 장면은 쉰들러 리스트에서 독일 장교의 총이 발사되지 않는 장면이 생각나네요. 역시나 멋있게 말을 타고 등장하는 도원. 이때 도원이 멋있게 내려서 바로 총을 쏘는 장면이 있었는데 말이 물을 밟지 않으려고 뛰는 바람에 낙마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시 찍을 수는 없어서 떨어지기 직전에 컷을 끊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팔에 금이 간 정도인 줄 알았는데 촬영이 끝나고 한국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 골절이었다고 하네요. 이 모든 액션이 팔이 부러진 채로 한 연기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이 장면은 터프한 카메라 액션이 어울릴 것 같아 핸드헬드로 촬영했습니다. 너 저쪽으로 뛰어가라. 총알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보게. 일직선으로 쫙 뛰어가는 게 낫겠냐? 아니면 쟤네들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가는 게 낫겠냐? 이 대사와 설정은 송강호 배우가 현장에서 만든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나중에 밝혀질 태구의 정체와 일관성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계기로 이상해졌는지 암튼 뭘 설정해도 이상한 놈이니까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태구와 도원의 합이 나름 잘 맞는데요. 이 장면 역시 팔이 부러진 채로 줄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이 씬은 중국 두낭에서 겨울에 찍은 장면인데요. 비를 뿌리면 바로 얼 정도로 추운데 팔도 아프고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김지욱 감독 영화는 각오를 하고 찍어야 합니다. 야 어디가? 내가 좀 달라니까 박도훈이. 곰이란 캐릭터에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동석 형님. 도원이 태구를 내려다보며 총을 시크하게 던져주는 건 콘티상에 없었는데 감독이 현장에서 생각해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처음 계획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게 현장에서 스태프들과 일하다 보면 세트와 소품을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촬영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곰을 처리하고 나온 태구의 눈에 띈 것은 이 설정 역시 감독이 현장에서 소품을 보고 생각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감독은 태구가 빠져나가는 과정이 좀 더 이상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고민을 했는데 그때 마침 이 잠수모가 눈에 띄어서 바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이때 도원은 지붕 위를 날아다닙니다. 시나리오를 보고 모든 스태프들이 멘붕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 어려운 걸 이렇게 해냅니다. 이게 CG라고 생각하는 관객이 많았지만 카메라와 배우가 같이 공중에 매달려 실제로 돌며 찍었다고 하네요. 이 장면 역시 특별한 장비 없이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컷입니다. 감독이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컷을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배우와 카메라가 와이어에 함께 매달린 채 수차례 뛰어서 한 컷 건졌습니다. 야 망진아! 창희는 어디 있다가 얼굴에 피가 묻은 채로 나타난 걸까요? 소굴로 들어가 귀시장 패거리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아이고, 저 잠수모 아니었으면 벌써 여러 번 죽었겠는데요. 박창희. 이 컷은 연기가 아니라 실제 코가 끼어서 잘 빠지지 않는 걸 그대로 살렸습니다. 아이 기가 막힌다. 이거 왜 이렇게 무거울까 이게? 이 대사는 송강호 배우가 생각해낸 애드리브라고 하네요. 만길이 자식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만길이는 이렇게 묶여 끌려가고 있습니다. 류승수 배우는 더미가 있겠지란 생각으로 촬영 직전까지 농담하지 말라며 웃었지만 불안감에 눈빛이 떨렸다고 하는데요.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직접 매달려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여주는 프로 정신. 박창희가 형 잠깐. 이곳은 다시 좌이관입니다.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은데요. 이곳은 날씨가 거짓말처럼 변화무쌍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맑은데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와 비가 오기도 하고 또다시 맑아졌다가 우리나라 황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시커먼 모래폭풍이 벽처럼 다가오기도 해서 촬영하다 철수하고 다시 세팅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전부터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말입니다. 옛날에 두목하고 태구가 이렇게 한번 붙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초반에 기차에서 창희에게 불만을 품었던 부하가 쓸데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네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태구가 최고라고 하던데. 누가 최고인지 보여줄 테니까 일어나. 이 씨는 편집을 하면서 끝까지 넣었다 뺐다 반복하며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태구를 본 후로 흥분하긴 했지만 부하가 말실수 한번 했다고 죽여버린다는 게 창희의 캐릭터가 흔들리는 것 같아 빼려고 했습니다만 음악을 깔고 봤더니 창희의 감정에 설득력이 생기고 예측 불허인 나쁜 놈이 표현되는 것 같아 결국 사용했습니다. 잘 들어. 누가 전설을 만드는지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이 내레이션은 자칫 오글거릴 수도 있겠으나 지친 부하들을 독려하면서 본인도 다짐을 한다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병헌의 목소리로 읊조리니 그 느낌이 더 살아나는 것 같네요. 너 손가락 귀신이라고 들어봤지? 창희가 손가락 귀신이야? 이 씬은 중국에서 찍으려는 생각으로 중국의 로케이션까지 했는데 현지에서 장비 이동이 어렵기도 하고 밤샘 촬영이 불가능할 것 같아 파주 세트장에 오픈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야숙하는 장면을 참고해 디자인했다고 하네요. 밤이 되고 조용해지니 마음속 깊이 숨겨왔던 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우선 고향으로 돌아가서 땅을 살 거야.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울 거야.
빼앗긴 나라 때문에 뭐 하려고 사냐? 뭔가 정감 있는 표정과 속삭이는 듯한 대사가 너무 좋은데요. 이 씨는 대사가 훨씬 더 많아서 밤샘 촬영을 했습니다. 자야 되니까 어려운 말 하지 마. 이 대사는 실제로 너무 졸려서 나온 연기입니다. 네 꿈이 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말이야. 쟤냐? 그래서 꿈이 뭐지? 도원의 꿈이 뭔지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는데요. 도원의 꿈은 명품 라이플을 사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총 하나 사기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게 너무 만화적인 설정 같아 도원의 꿈에 대한 내용은 삭제했다고 하네요. 자는 도원을 바라보는 살벌한 표정의 태구. 여기서 이미 태구가 손가락 귀신임을 눈치챈 관객이 많았죠. 이 장면은 원래 총부터 얼굴로 올라가는 컷이었는데 총구부터 나오는 게 너무 전형적인 것 같아 리버스로 돌려 사용했습니다. 원래 콘티에는 자리를 뜨는 태구 앞에 늑대가 나타나는 장면이 있었고 실제 촬영을 하기 위해 개까지 준비를 했는데 삭제했다고 하네요. 한편 만길에게 받은 지도의 장소를 찾고 있는 삼국파. 앵글을 잡을 때 백에 깔린 부하들이 보이도록 나름 배치를 신경 썼지만 엄청난 크기의 두 인물이 조금만 움직여도 부하들이 가려졌습니다. 하야. 저 멀리 신기루처럼 보이는 바다는 CG로 심은 컷입니다. 아이 망그리 새끼가. 여담이지만 촬영 중에 송강호 배우가 저기 물이 있는데? 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 멀리 호수가 보이는 사막의 신기루를 경험했다고 하네요.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태구는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영화에 소개되진 않지만 아평굴의 이름이 달콤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손병호 게임의 창시자 어서 오고. 전 독립운동을 하는 서재식이라고 합니다. 개나 소나 독립운동한다 그러더니 이제 아편 장사치도 독립운동한다 그러네. 이 씨는 중국 가기 전 한국에서 촬영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공간이긴 한데 중국을 다녀온 후였다면 이 씬을 찍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요. 진지해지기 시작한 태구가 다시 코미디를 한다는 게 그게 흐름상 연결이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였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군이 개입하게 된다는 설정이 이 부분밖에 없어서 최종 편집할 때 넣게 됐다고 하네요. 아편이 섞인 술을 마시게 된 태구. 입술이 떨리는 건 CG로 만들었습니다. 약에 취해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된 태구. 우리 독립군 아저씨가 지도가 갖고 싶은 모양이구나. 이 대사는 촬영 현장에 유행어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감독님이 더 찍고 싶은 모양이구나 라고 하자 감독은 우리 강호씨가 일찍 집에 가고 싶은 모양이구나 라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주위에 물고기가 떠다니고 그걸 잡으려 하는 태구의 모습으로 환각 상태를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려 했지만 코믹함을 덜어내기 위해 삭제했습니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아저씨. 아평굴에 잡혀있는 3명의 아이들. 태구가 이 아이들을 구해주는데요. 귀시장 습격 장면이 삭제되면서 아이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졌지만 사실 이 아이들은 귀시장에 살던 아이들입니다. 태구와 친분이 있던 아이들이 아평굴에 잡혀왔던 것이죠. 얘들 눈 감아. 거기는 선 넘었지. 이번엔 아이들이 태구를 구해줍니다. 아이고 또 거길. いろんな戦争に参加してきましたが、こんなひどい死体を見たのは初めてですよ。朝鮮人やろうが。 그렇게 윤태구와 박도원, 창의파와 삼국파, 거기에 일본군까지 지도에 표시된 곳으로 움직입니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요. 과연 이 혈투에서 살아남아 보물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 소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